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백화점도 제쳤다. 편의점 왕국이 된 대한민국이라는 기사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10월 편의점 매출 비중이 17.8%로 백화점 17.2%를 앞섰다고 합니다. 알파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GS25시랑 CU, 세븐일레븐이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보다 매출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올 10월까지 편의점 누적 매출액은 25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백화점 매출은 약 25조 4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편의점 2대 상장사가 GS25시, GS리테일이죠. CU, BGF 리테일인데요. GS 리테일은 한국에서 지겹도록 잘하는 회사 분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인적 분할입니다. 여러 사업 중에 파르나스 호텔 운영업과 프레시미트 사업을 분할해서 GS P&L을 신설한다고 하고요. 분할 존속회사인 GS 리테일은 변경 상장하고 분할 신설 회사인 GS P&L은 재상장한다고 합니다. GS 리테일 0.81, GS P&L 0.19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GS 리테일보다 CU가 편의점 배달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배민에서 편의점 배달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여기에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종목은 BGF 리테일인데요. BGF 리테일은 돌파구로 해외 시장 개척을 선택했는데요. 이 CU 편의점이 일본 패밀리마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원래 패밀리마트 간판을 달고 있던 편의점에서 2012년에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브랜드 CU를 만든 겁니다. 이 CU가 방금 전 말씀드린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지난 18년 8월에 몽골에 진출한 이후에 약 6년 만에 400호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21개 점포에서 이렇게 24년 400개 점포를 출점했습니다.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해외 사업국에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요즘 몽골이 아파트부터 한국화에 재미가 들린 것 같은데 기대가 되지 않나요? 지난 3분기만 놓고 보면 3분기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비 3.9% 오른 2조 3,0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729억 원으로 전년비 51% 감소했습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3분기 매출액은 2조 3,256억 원으로 전년비 5.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912억 원으로 전년비 4.8% 상승했습니다. GS25가 CU에 다소 밀리는 모양새죠. 유통업계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편의점 시장 매출 규모가 백화점 시장의 매출 규모를 뛰어넘었고 지난 3분기를 단편적으로 본다면 GS 리테일을 뛰어넘은 BGF 리테일의 단기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배달 시장과 해외 수출이 성장한다면 CU가 GS 리테일을 뛰어넘고 1위 편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요. 편의점 업계 성장률이 떨어진 시기에 일본의 경우에는 상위 3개사 편의점 주가가 리레이팅 되었지만 한국 상위 2개사의 주가는 디레이팅 되고 있거든요. 한국 편의점은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3분기 증이익으로 약간의 희망을 보여줬는데 4분기와 내년 실적 그리고 판관비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리레이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BGF 리테일을 한번 볼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주가만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했죠. 최근 고점인 21만 9,500원에서 최근 저점인 9만 8천원까지 2년 만에 55.35% 하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 그 이상이죠.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매크로 이슈 등으로 추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횡보 후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매물들을 흡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려면 당연히 수익성 개선이 우선일 겁니다. 해외 수출과 배달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인다면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상장 폐지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반토막이 나더라도 남은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손실을 감내하다가 수익을 내고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100%를 다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상장 폐지는 말 그대로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상장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를 투자했건 그 종목에 투자한 돈은 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내년 3월이면 또 상폐 시즌이 다가오죠. 상폐 시즌을 앞두고 상장 폐지 요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상폐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는 법정 제출 기한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법정 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법정 제출 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대부분 4월 1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은 투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겠죠.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의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에도 상폐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 상장사는 2년 연속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에, 코스닥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에 상폐 대상에 오릅니다.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 도산 파산, 주식 분산율 기준 미달, 거래량 기준 미달, 시가총액 50억 원 미달, 완전 자본 잠식, 3년 이상 자기 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 경우 등이 상폐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자본 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배임, 영업정지 등 시장거래 부적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재무 비율에서는 뭘 중요하게 봐야 하냐?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장 기업 수가 올 3분기 기준 497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는 101개, 코스닥 상장사는 396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영업 적자로 인해 이자 보상 배율이 마이너스인 곳도 422개에 달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영업이익을 그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 1배 미만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3년 이상 한계 기업 상태라는 점은 사실상 폐업 수순으로 시장에선 통상 좀비 기업으로 불립니다.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배 미만인 상장사는 TNR 바이오팩, 와이솔, 엑셀세라퓨틱스, 유성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 매드팩토, 야스, IMBDX, 4x4, 해성 에어로보틱스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3월까지는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증100, 증거금 100%로 제한된다면 이런 종목도 개인적으로는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에 이렇게 증100이라고 떠 있는 것이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투자자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거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거래 활동이 감소할 수 있고 높은 증거금에 대응하기 위한 주식 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더 빠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싸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한국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일 뿐이고 미래는 알 수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20일 금요일 몇 종목을 손절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꽤 높은 초과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모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도 있죠. 가족들과 지인들과 따뜻하게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